눈 녹은 길에서도 가슴에 꽃이 피지 않는 봄은 봄이 아니리, 언 겨울 길에서도 이 내 가슴이 뜨거우면 이미 봄은 와 있으리. 아, 나는 간절해서 눈보라길을 걸어온 나는 간절해서 이 봄불 하나 너에게 건네고 싶어서 다시 어둠 속으로 불 밝혀가는 이 뜨거운 겨울 사랑, 이 간절한 겨울의 봄. 안녕하세요. 추억의 음악사진관 정태식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인은 시인 박노해의 뜨거운 겨울이었습니다. 올겨울은 날씨가 예년 같지 않지요. 좀처럼 내리지 않던 눈이 대구에 오기도 했습니다. 금방 녹아버렸지만요. 그리고 영하의 날씨가 며칠간 계속되기도 하였고 찬바람이 세차게 불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겨울이라는 역설적인 시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춥지만 뜨겁게 겨울을 보냈으면 합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새로 개국한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추억의 음악 사진관은 주제, 리듬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 시와 같은 프로입니다. 추억은 지난 날을 생각하게 하고 음악은 리듬으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사진과는 그림처럼 지난 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추억은 지난 시절에 대한 회상이기에 우리를 너무 지난 과거에만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님을 강조한 독일의 사상가 에른스트 트롤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끌어낸 결론을 미래의 전망을 포함한 현재의 구성을 위해 활용한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여기서 먼저 음악을 하나 듣고 초대 손님을 모실까 합니다. 들으실 노래는 나훈아의 엄니입니다. 이 엄니라는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초대한 손님이 이 노래의 등장 배경을 한 신문 칼럼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들으시죠. 어째서 울어 샀소. 나 여기 있는디 왜 운단가. 엄니 못담시 날 낳았소. 한마는 이 세상 어째 낳았소. 들리지라오 엄니, 들리지라오 엄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엄니 어째서 불러샀소. 눈앞에 나 있는디 어째 날 찾소. 엄니 무등산 꽃 피거든 하나는 망월동에 심어주소. 들리지라오 엄니, 들리지라오 엄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엄니 엄니 어째서 잠 못 자요 잠자야 꿈속에서 날 만나세 엄니 엄니 나 잠들고 싶은디 잠들게 자장가나 불러줬소 들리지라 엄니 들리지라 엄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인자 그만 울지 말란게 나훈아의 엄니를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 초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초대 손님을 소개하면 이분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통일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통일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으로 일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대구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십니다. 김정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 교수님 오늘 추억의 음악사진관 세 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하였는데 동구 거주 주민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세 번째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동구에 이와 같은 FM 방송국 개국이 되어서 대단히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잘 아는 분들이 아마 많이 출연할 것으로 기대하고 방송을 통해서 이분들의 정겨운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그 동구에 오래 사셨습니까? 얼마나 사셨습니까? 예, 17년, 그러니까 2017년부터 동구 유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금호강변이라서 예. 공기도 좋고 예. 또 운동하기도 좋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고향이 대구세요? 아닙니다. 대구는 아니고 예. 저는 경북 의성이라는 곳입니다. 의성. 예, 예. 지금 의성이 그 대구 신공항 공항입니까? 그 신공항 건설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이슈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신공항 지역에서 약 8km 정도 들어가면 제 고향 안사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대구는 언제 오셨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저희 때는 대구에 연합고사라는 거를 예, 와서 예. 대구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예. 좀 전에 그 나훈아의 엄니를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이게 1987년에 발표된 그 이 저작 배경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 저 신문에 칼럼을 쓰셨던데 그 좀 더 자세히 저기 이 곡의 출연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 노래는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어머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 흔히 나훈아 씨는 부산 사나이,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죠, 출신이. 영남 지역인데 호남 사투리로 노래말을 짓고 작곡한 아주 특색 있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투리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에게 감수까지 받은 그런 아주 그
치밀한 준비, 기획이 되었던 곡입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망자라고 그러죠. 망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살아계시는 자기 어머니를 위로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살아있는 분이 돌아가신 분의 영면을 위해서 노래를 만든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노래는 죽은 자식이 살아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노래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아가 부산 사람이 그 호남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망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소연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것, 그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데는 아마 그런 그 형식을 빌려온 것은 1980년 광주에 그 젊은 청춘들의 그 희생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 아닌가, 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198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18년 약 30년 동안에 빛을 못 보다가 광주 MBC 개국에 맞추어서 개국 기념식 맞추어서 이 노래가 빛을 보게 되는 그러한 절차 과정을 거친 아주 그 의미 있는 노래다. 역사가 있게 들어있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권 때는 노래가 이제 금지곡이 되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예. 그 금지곡으로 묶었던 곡인데 2018년 무렵에 되었어야 빛을 본 광주 역사처럼 이 노래도 상당히 그 곡절 있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 나훈아 씨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노래는 그야말로 동서 화합을 위한 노래군요. 요즘 그 달빛 그 철도, 예, 그 그렇죠. 건설을 이제 그 하자고 그것도 상당히 좋은 그 기회이지만은 나훈아가 아주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엄니 노래를 소개하면서 또 그 나훈아가 남북 화합을 동서 화합뿐만 아니라 남북 화합을 소명하면서 노래를 그 만들기도 했다고 그런 글을 또 이제 영남일보에 쓰셨는데 글의 제목이 가왕이 아닙니다. 황제 가황 나훈아의 통일 철학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어요. 나훈아가 가수인데 어떤 통일에 관한 철학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글을 쓰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나훈아 씨는 2,000여 곡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가수 단연 1위라고 그래요. 나훈아. 예, 히트곡만 한 120곡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황제의 가수다. 가수 중에 가수다. 그래서 가왕이라고 부르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가왕이라고 했고요. 이 글은 2021년 6월에 쓴 칼럼인데요. 당시 그 2021년 6월이 어떤 남북 관계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2019년 2월에 우리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에서 회담을 했는데 그때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그 결렬이 되고 나서 남북 관계는 급냉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며칠 전에 그 추위와 같이 네. 남북 관계가 상당히 그 냉각되는데요. 이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의식이 낮아지는 그러한 것을 제가 학교에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때 그 한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2020년에 KBS 추석 특집으로 이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이 소위 말하는 테스형 신드롬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테스형 뭐죠? 뭐 이렇게 그 신드롬 그야말로 모든 우리나라의 그 주부 또 학생 뭐 기성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훈아라고 하는
이 가수가 정말 그 문화계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그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통일 분야에도 저런 그 불씨를 한번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소위 말하는 가왕을 활용해서 예. 그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21년 추석 때는 통일 노래로서 그 KBS 추석 특집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런 좀 의도를 가지고 칼럼을 썼습니다. 실현이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아, 이것처럼.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제 주변에 그 연락할 만한 정부에도 연락도 하고 또 문화계에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통일 신드롬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어쨌든 근데 소개를 하시면서 나훈아가 그 이제 남북 화합을 위한 그 통일 철학을 가지고 또 곡도 썼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음악을 하나 그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음악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가 이제 김 교수님께 듣고 싶은 곡을 몇 개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떤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나훈아 씨의 평양 아줌마입니다. 그 나훈아의 평양 아줌마를 듣고 음악에 얽힌 이야기 또 그 김 교수님이 그 통일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이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지는 해가 왜 저다지 고운지 붉게 타는 노을에 피는 추억 천주름에 고인 눈물 하루에도 12번씩 그리운 고향 엎어지면 커다할 듯 가까운 고향 어머니 아버지 불러보는 평양 아침마 어김없이 넘어가고 무심하게 가고는 그 세월이 타양살이여연 반평생 가고파도 갈 수 없는 풍령 내 고향 한 맺힌 현선이 원수더라 대동강아 모란봉아 불러보는 평양
나훈아의 평양 아줌마를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도 그 엄니만큼 가슴이 찡한 노래네요. 그 김종수 교수님이 저 쉬는 시간에 저 노래가 나올 동안 말씀하셨는데 1985년 그러니까는 엄니가 1987년인데 그 먼저 그때는 남북 관계가 그렇게 뭐 좋지도 않은 때인데 그때 이 평양 아줌마를 썼네요. 예, 맞습니다. 1985년도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산가족 찾기 해서 아마 기네스북에 올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서 그 매일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는 게 이제 방송으로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시절이었는데 1985년도에 남북 역사에서 최초로 남쪽 가수들이 북쪽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최근까지 10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 평양 아줌마는 나훈아 씨가 85년도에 최초로 남쪽 가수로 평양 공연에 참여했던 그 당시에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작곡을 그 기차 안에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데 뭐 이 곡은 그렇게 뜨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나훈아의 통일 철학을 좀 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훈아 씨가 평양을 다녀오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 만들었다고 잠깐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걸린 시간이 4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개성까지 불과 17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예. 네. 남쪽 같으면 2시간이면 충분히 올 거리인데요. 네. 북한의 교통편이 그만큼 좋지 않다. 열차 사정이. 그렇죠. 열차 사정이. 평균 시속이 30km에서 40km 정도 되니까요. 올라타도 되겠네요. 뒤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나훈아 씨가 그러니까 4시간 30분 동안 내려오면서 석양을 볼 때 그러니까 오늘따라 지는 해가 이다지도 고운데 정말 그 평양에 갔을 때에 제 생각에는 나훈아 씨가 생각했던 평양은 순박하지만 고단한 삶이 있고 또 활력이 넘치는 것 같지만 주민들은 어둡고 뭐 이러한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기차에 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평양 갔었을 때 첫 느낌이 그랬었으니까요. 그러한 그 마음, 그것을 아주 그 예술인 나훈아의 서정성으로 담아낸 노래가 평양 아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뭐 이산가족 찾기 하고 그럴 때 몇몇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떴는데 이 평양 아줌마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가수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불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중적인 인지도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 그래요? 제가 모르는 게 제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겠지 이런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생님은 그럼 아주 북한도 자주 다녀오셨지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예. 뭐 평양을 비롯해서 예. 남포, 개성, 또 묘향산 이런 지역들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묘향산까지. 예. 묘향산이 뭐 금강산보다 더 아름답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향산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예. 북한에서는 흔히 4대 명산, 조선의 4대 명산으로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또 칠보산 이렇게 꼽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묘향산인데 그 역사에서 보면 거기 그 보현사라고 해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그 일화가 많이 깃들어 있는 그런 아주 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그 교수님은
그 거기를 볼 수, 그걸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어디 그 통일부에 근무하실 때 가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무원 시절에 예. 남북 교류 그런 관계 속에서 가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 가면 협상도 하지만 또 때로는 북한 지역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명소를 안내해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주 저는 운 좋게 북한 지역을 일반 우리 그 관광으로 가는 북한 그 방문보다는 좀 대접을 받았다 그럴까요? 네. 제가 마침 그 통일부에서 했던 일이 인도 협력, 그러니까 대북 지원, 대북 지원의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조금 신경을 쓰지 그렇죠.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뭐 금강산 주로 좀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을 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교수님 아주 그 두루두루 살펴보셨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갔다 오신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북한을 마지막 다녀온 게 2007년 8월 말이었었습니다. 15년 또 지난 예. 그런 상황인데요. 금강산도 다녀오셨고 뭐 개성도 다녀오셨고 그 뭐 몇 가지 더 그 저 풍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예, 금강산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두 손으로 꼽지 못할 만큼 다녀왔습니다. 제가 흔히 이제 외부에 강의 나가면 가기 싫을 만큼 다녀왔다. 가기 싫을 만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강산은 외금강이 있고 내금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가는 곳이 외금강입니다. 설악산도 내설악, 외설악이 있듯이 그렇죠. 예. 금강산도 이제 그렇게 외금강, 내금강이 있는데요. 내금강이 잘 알려지지 않는 관광객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금강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북을 방문하면 꼭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쉽게도 내금강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금강산 관광 지역뿐만 아니라 금강산 주변에 있는 지역, 거기는 이제 보건의료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보건소를 개보수해 준다든지 아니면 살림집을 개보수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들이 지금 생각납니다. 남북 교류에 적극 참여하시고 또 일도 많이 하셨는데 나훈아의 노래만큼 김정수 교수님도 여러 가지로 가슴이 찡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예. 두 번째 고르신 그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어떤 곡을 가져오셨는지요?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찻집입니다. 아, 이거 이제 아주 달콤한 노래로 이제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자, 함께 듣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깔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 뜨거운 일은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그대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그대 나의 여러분은 지금 새로 개국한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자,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 제 스스로가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조용필 씨의 또 다른 대표곡인 바람의 노래, 아주 그 좋은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학교에서 종종 이 노래를 제가 휘파람을 불면서 캠퍼스를 거닐기도 하거든요. 예. 뭐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일 위원장이 예. 생전에 예. 이 노래를 좋아했던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예. 북쪽 노래를 한다 그래요. 예. 군가도 하고 뭐 예. 이렇게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재미없는 노래 하지 말고 남쪽 노래 하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그 겨울의 찻집입니다. 예. 북쪽의 고위층들은 이미 남쪽 문화에 상당히 스며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의 교류가 중요하다. 그렇게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악이 상당한 역할을, 그런 것들이 다 정서와 관계되는데, 사실은 남북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본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정서적인 통일, 그것은 아마 이미 깔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음악을 듣지요. 세 번째로 고르신 곡은 어떤 거지요? 이 노래는 예. 완전히 통일, 남북에서 벗어난 노래입니다. 아, 그래. 인진저,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선 같이 듣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얹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방금 우리가 들은 곡은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 곡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곡은 제 학창 시절,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는 그게 이제 부모님 없이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 보육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2학년 올라가면서 동아리를 제가 직접 만들고 친구들과 만들고 했었었는데요. 그때 한 후배가 기타 치고 노래했던 곡 중에 하나가 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아리가 봉사활동 동아리. 예, 흔히 봉사활동이라 그러는 동아리인데요. 예. 제 스스로 봉사활동이라고 하기는 좀 쑥스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책무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기울어져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봉사가 아니라 아니죠.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니까는 그 대구대학교 설립자인 이영식 목사께서 그 노아 맹아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놓고 그 학교 기숙사에서 식구들과 같이 생활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영식 목사가 위대한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이나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지냈다는데 아주 그게 더 훌륭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선생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유, 그 이사장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그 지리산 속에 바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계속 말씀하시죠. 예. 예. 제가 있는 학교라서 자랑 같습니다만은 이영식 그 이사장님은 독립운동가이시기도 그렇죠.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노래로 와 보면 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때로는 제가 그때 가보면 선배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또 그 서러움에 북받쳐서 또 우는 모습 또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방이 정말 그 냉기가 올라오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꿈을 가져라.
너희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건강하지 않느냐.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라 하면서 같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나와서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지역 사회에서 아주 견실한 그 사회인으로 지금 열심히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남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들을 그 생각하시고 대학 다니시면서부터 그런 그 폭넓은 그런 그 관심사 그게 북한도 될 수 있고 그 우리 사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아주 오늘 저는 그 김종수 교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뭐 이 곡에 대해서 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노래의 힘이라고 그럴까요? 노래의 힘을 저는 믿고 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 스스로도 그때의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때로는 당시에 20대 초중반에 청년이 짊어지기 힘든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아리가 어렵게 된다거나 또 열심히 했던 후배들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거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가졌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손잡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동아리를 만든 지 벌써 40년이 다 돼 가거든요. 아직도 그 동아리가 학교에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훌륭하신 예, 선배님들이시네. 예. 그래서 노래의 힘, 노래가 가져다주는 미래에 대한 그 전략적 어떤 그 승리라 그럴까요? 뭐 그러한 그 생각에서 이 노래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예, 아주 깊은 뜻이 나훈아도 그렇고 김종수 교수님도 그렇고 오늘 아주 깊은 뜻을 가진 분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르신 노래는 좀 엉뚱한데요. 장사익의 찔레꽃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예, 이 노래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린 추억이 깃들어 있는 노래입니다. 예. 제가 그 장사익 이분의 찔레꽃을 처음 들었던 때가 2000년 6월 10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경북대 대강당인데요. 그때 이 강당에서 장사익 씨가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도 갔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기억하는 이게 중요한데 예. 제가 이 공연을 다 보고 예. 나서 어떤 선배랑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당시 그 은사님이 예.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이 은사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대구에 오셔서 저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 소주도 한잔하고 이랬었으니까 그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이분이 저를 지금의 북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도해 주셨던 이수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교수이기도 했고 또 정치가 사회운동가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한마디로 찔레꽃 같은 분이다. 이렇게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찔레꽃을 굉장히 슬프고 그 우울한 그런 꽃으로 향기조차도 굉장히 슬프다고 하셨는데 그 이수인 선생님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분을 만난 게 1989년이었거든요. 89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제가 조교 겸 아주 그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크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늘
결의의 큰 인물, 큰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해라. 또 내가 너라면 원수 앞에서도 무릎을 꿇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상생활 속에서는 정말 그 사자가 새끼를 키웠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 냉엄하면서도 그 엄정하게 이렇게 저에게 그 자양분을 주셨는데 정말 속정 깊은 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또 제가 철이 들고 나니까 그런 이미지로 남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 찔레꽃처럼 향기도 별로 나진 않은 것 같지만 사회에 대한 시선이나 또 결의 장래 문제나 인류 평화 문제 이런 부분을 아주 그 마음속 깊이 일상생활에서 체득하신 분으로 또 그렇게 연구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분으로 해서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런 생동감이 강한 생명력이 강한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찔레꽃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그런 훌륭한 그 스승님이 계셔서 그 김 교수님이 그 사실 남북 문제를 다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통일에 관심을 갖는다. 남북의 그 긴장 문제 해소를 위해서 또는 또 이산가족 문제 이런 그 굉장히 더 다루기 힘든 일을 용기 있게 꾸준히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지금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하게 된 그 동력을 이수인 선생님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마련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수 선생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다고 정년을 마치시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땠었습니까 그때? 예, 맞습니다. 이 노래가 아까 선생님께서도 조금 슬프고 또 분위기가 가라앉는 노래인데 왜 선곡을 하셨냐고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요. 이분이 당시에 2000년 6월 10일 날 당시에 소천하실 때가 우리 나이로 60이셨습니다. 예. 환갑도 채 그렇죠. 넘기시지 않는 그런 연배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더욱더 그래서 좀 더 아련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계속 생존하셔서 지금까지 계셨더라면 뭐 대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또 세계 평화 문제,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살아계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또 선생님의 제자로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어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늘 전략적 낙관으로 가져라 이런 말씀. 전략적 낙관론. 예, 전략적 낙관론. 전술적 비관론. 그래서 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그런 태도를 주문하셨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역 통합. 아까 선생님께서 영원함 통합 나훈아 씨의 엄리에서 말씀 계셨지만 지역 통합, 남북 통합. 그래서 우리 결의 종국에는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데 기여하라. 이런 몇 가지 말씀들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젊어서 상당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으면 정말 뭐 대구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위해서도 아주 크게 역할을 하실 분인데 매우 안타깝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인들도 상당히 두텁고 넓게 인맥들도 쌓으셨고 또 그중에 일부는 저에게
그 유산처럼 남겨주시기도 하셨고 음.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지인분들을 지금 제가 종종 뵙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유산 중에 하나가 또 남북 문제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그 유산을 잘 이어받으셔서 좋은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장사에게 찔레꽃을 듣겠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초대 손님으로 우리 지역 공동체 방송국 개국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 추억의 음악 사진관에 이제 오늘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방송 경험이 TV에는 자주 나오셨는데 라디오 방송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으시는지요? 라디오 방송은 처음입니다. 아이고, 예. 오늘 어떻습니까? 이게 방송에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얘기나 또 이런 북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따뜻한 방송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예. 우리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또 제가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예. 제가 긴장하지 않고 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깊은 그런 이 감회가 드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이제 TV도 방송에도 나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봤는데, 나갈 때마다 끝나고 다시 들으면 후회가 되곤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방송 다시 들어보면은, 지금 저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아직도 이제 버벅대기도 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나훈아에 대해서 또 새로운 나훈아의 진면목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북한 얘기도 해주시고, 저는 정말 묘양산, 금강산보다는 저는 묘양산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좋은 얘기를 오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지금까지 추억의 음악 사진관이었습니다. 기술과 편집에 김영희 선생께서 수고해 주셨고, 저는 정태식이었습니다. 장사에게 찔레꽃을 들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질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하얀 꽃 질레꽃 순박한 꽃 질레꽃 별처럼 슬픈 질레꽃 달처럼 서러운 질레꽃 질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질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